보이시는 표는 S&P 500 10% 수익률 가정을 했을 때 연도별 금액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평균 수익률 10%라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그 금액은 약 2.5배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6.7배, 30년 후에는 무려 17.4배가 됩니다. 이 수익률은 거의 엄청납니다. 연평균 수익률 10%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S&P 500의 지난 50년의 데이터가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 30년 후에도 연평균 수익률은 10%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상이 맞을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억을 S&P 500에 묻어둔다고 했을 때 우리는 30년 후에 34억이 됩니다. 34억,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 10%입니다. 이 수익률은 누군가에겐 낮은 수익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아주 높은 수익률일 수도 있습니다. 1억을 연평균 수익률 10%라고 가정되는 S&P 500에 넣었다고 했을 때 30년 후에는 17.4억입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일까요? 단순히 1억을 넣었다가 30년 후에 17.4억을 얻는다면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은 보수적으로 3%를 잡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6% 올랐다, 7% 올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 3%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1%, 2%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년과 같은 또 올해와 같은 해가 있으므로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3%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 3%를 고려한다면 30년 후에는 2.4억이 됩니다. 30년 후에 2.4억의 가치가 현재 1억의 가치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벤츠가 있다고 치면 그 벤츠는 똑같은데 30년 후에는 2.4억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했지만 우리는 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 반영한 결과는 3%는 7.2억이 됩니다. 많이 줄었죠. 17.2억에서 7.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1억을 넣었을 때 30년 후에 7.2억이 된다는 건 굉장한 큰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현 물가 기준 7.2억이면 예를 들어 1년에 4%씩 빼서 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연으로 보면 2,880만원, 월이면 240만원의 원금을 보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금을 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가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0%죠. 그러면 3%는 물가 상승률을 뺍니다. 그리고 3%는 재투자합니다. 그리고 4%는 내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이러면 원금은 유지되면서 계속 4%를 뺏어 쓸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4%를 뺏어 쓴다고 가정하면 내가 원금의 손실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여러 책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다는 의미는 내 돈이 고갈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것 또한 3년을 거치하고 그 다음부터 4%씩 뺐쓴다면 원금을 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지난 50년의 데이터에 기초해서 그렇습니다. 추후에 그 데이터는 같이 공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4% 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생활배에 25배의 돈이 있다면 파이어해도 된다. 일을 안 해도 된다.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된다. 그거에 기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 이런 근거는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올려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7.2억을 4%씩 빼서 쓴다면 금융소득으로 월 240만 원이 생깁니다. 월 240이라면 노후 대비 금액으로만 본다면 꽤나 괜찮은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감 은퇴 시점은 56세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근거합니다. 저도 직장인이지만 내 주위를 보면 평균 은퇴 시점이 한 55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직군마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이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뉴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도 은퇴 시점은 56세,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남자 기준으로는 28세입니다. 대학교 또 군대 생각하면 취업 빨리 하면 26세 정도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 시점 56세로 가정하고 30년을 흘러야 되니까 56세에 30년이 흐르려면 역산하면 26세가 됩니다. 26세에 취업하자마자 하는 나이인데 그냥 1억을 S&P 500에 묻어야 됩니다. 1억을 S&P 500에 그냥 묻으면 나는 은퇴 시점인 56세에 7.2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7.2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월 240으로 내가 좀 노후 생활을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산해보면 깝깝합니다. 취업하자마자 1억이 있나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런데 그 1억은 또 내 집 마련은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1억을 만드는데 직장인 기준으로 최소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자고요.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26세에 취업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3년 동안 1억을 모아서 29세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억 모았으니까 이제 1억은 S&P 500에 묻으면 되겠죠. 그러고 56세까지 묻어둔다면 1억을 묻어둔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5.9억이 됩니다. 원래는 7.2억이 돼야 하는데 29세에 1억을 다 모았으므로 5.9억이 되는 겁니다. 5.9억이면 월 196만 원입니다. 괜찮죠? 240이나 196만 원이나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 안 한 게 있죠. 결혼 안 하고 내 집 마련은요. 이거를 이 1억은 없다 생각하고 결혼 준비랑 내 집 마련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거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또 결혼과 내 집 마련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긴 하지만 취업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합시다. 취업하고 10년 후에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하고 1억의 종잣돈까지 마련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가정은 10년 안에 내 집 마련하고 결혼하고 1억의 종잣돈까지 어떻게 마련하냐 할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은 많은 대출을 활용하면 됩니다.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56세 전까지 갚으면 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다 갚아서 내 집에 대출이 없으면 추가 비용 나갈 게 없겠죠. 그러면 10년 후 10년이 26세에 취업했다고 가정하고 10년 지나면 36세가 됩니다. 36세에 내 집 마련을 했고 1억 종잣돈 마련했고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러면 36세 동안 20년 동안 S&P 500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7억 됩니다. 3.7억이면 월 123만 원입니다. 이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아닐까요? 123? 근데 어떤가요? 너무 적지 않나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123만 원은 오직 금융소득이고 나머지 연금, 국민연금이 있고요. 개인연금을 따로 할 수는 없겠죠.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개인연금에. 애매합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 치고 56세까지 하면 지금 기준으로 100만 원 나올 겁니다. 60세까지 하고 몇 세까지 하면 더 나오겠지만 56세 하고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 65세부터 받을 수 있죠. 최근 뉴스 보면 68세로 늘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갭이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월 123만 원. 깝깝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S&P 500에 투자하면 미국 주식은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이 있습니다. 단 1년에 250만을 제외하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123만 원인가요? 125만 원인가요? 여기에다가 세금도 때립니다. 환장하죠. 근데 이거는 ISA 계좌를 활용하거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2%가 아니라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면 5%의 세금, 5.5%죠. 정확하게 하면.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4.4%, 나중 되면 3.5%, 3.4%인가요? 3.4%가 3.3%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절세는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125만 원은 참 애매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36세에 1억을 주식에 넣고 20년 동안 가만히 놔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이거 실제로 해보면은 이거 못 버팁니다. 내가 연평균 수익률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주식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서 2019년까지의 S&P 500의 수익률은 연평균 10%가 됩니다. 10%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S&P 500의 수익률은 0%입니다. 이 9년을 갖다 박았는데 0%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연평균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됐느냐? 19년부터 22년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약 15% 이상 될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30년 묶고 40년 묶으면 연평균 수익률 S&P 500 10%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20년, 여기서 지금 가정한 게 20년인데 20년에서 20년 동안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 10% 되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연평균 수익률 10%가 아니라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가 아니라 15%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내가 10%라고 가정하고 그 확신이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다 버티죠. 그거 버티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10%가 5%가 될 수도 있고 설사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부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또 확신이 없으면 요즘에 S&P 500 말고 QQQ가 좋다는데? 아니면 S&P 500이 아니라 황금 배당을 주는 SHD가 좋다는데? SCHD가 좋다던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QQQ의 최근 10년 수익률 약 20% 넘을 겁니다. 옆 사람이 이거 20% 벌고 있는데 나는 S&P 500으로 계속 버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주식은 빚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빚으로 안 한 건가요? 이 투자 36세에 1억 주식 넣고 내 집 마련하는데 이거 빚 안 지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합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주식은 주식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나요? 어차피 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56세에 천천히 나눠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빚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빚으로 주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또 착한 빚이라서 괜찮다고 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착한 빚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거 자본주의 시장에서 빚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업을 시작은 빚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IT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컴퓨터랑 마우스 내 자그마한 집 공간 하나로 성공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1%도 안 될 겁니다. 1%? 말이 1%라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1% 들기 힘듭니다. 전혀 힘듭니다. 공부를 해서 여러분 1% 들어보셨나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에 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름 공부 열심히 했는데 1%에 못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운 좋아서 100점 맞으면 1% 그런 가정 말고요. 수능을 보든 내신을 보든 뭘 보든 1% 들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 1%를 기대하고 이런 걸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이 뭔지 계속 찾아야 됩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할 것인가? 빚을 내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착한 빚을 내서 주식을 할 것인가? 부동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복리는 정말 8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까 보셨죠? 2억을 넣으면 34억이 됩니다. 30년 후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야 될 건 물가 상승률도 복리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시간이 지르면 엄청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죠. 저 어렸을 때 한 25년, 3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빠삐코 1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죠? 700원? 800원? 빠삐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7배입니다. 물가상승률 7배라고요. 물가상승률 30년 후에 7배면 대충 3% 맞나요? 그 정도 되겠죠? 엄청납니다. 3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후 수익률을 반드시 고려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지 않고 투자하면 중간에 흔들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복리라고 무조건 좋은 것인가? 30년은 결코 짧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